가출한 10대 소녀를 성매매시키고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카이의 항공정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유와 창원 사이의 출근길이 눈으로 3시간이 걸리면서 제설 대책으로 염수 살포 장치와 도로 열선이 각각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시에 별도의 명칭을 부여해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군 통합, 재추진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가출 여고생이 성매매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된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가출한 10대 소녀를 성매매시키고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경남 창원의 한 공터. 가출한 16살 A양은 또래 청소년 3명에게 끌려와 폭행당하고 둔기에 맞아 손가락까지 부러졌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10대들이 알선한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이유였습니다. 10대 피해자들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인근 야산에 끌고 가 나무에 묶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17살 유모군 등 10대 5명은 가출한 A양에게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왔습니다. 월급으로 돈을 준다고 밥 먹는 거, 자는 거, 옷 사는 거, 지한테 필요한 건 저희가 해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걔를 잡았죠, 그렇게.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행방을 찾아내 둔기로 때리고 집에 감금한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한 명의 부모는 감금된 A양을 보기도 했지만 모른 척했고 정작 주변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A양은 풀려났습니다. 여학생을 감금하고 또 폭행한 다음에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현장을 확인하는 중에 피해자를 발견하게 됐고 경찰은 17살 유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10대 2명과 피의자 부모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항공정비, 즉 MRO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카이가 사천 본사의 항공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충청북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 지역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정비 사업을 사천에서 확대 추진한다. 오늘 경남 지역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보도 이후 카이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합니다. MRO 사업도 향후에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제 하성룡 카이 사장과 면담에서 항공산업은 경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항공정비사업 사천 잔류를 요청했고 하 사장은 청주 이전 소문으로 도민께 신뢰를 끼쳐 송구하다며 항공정비사업은 사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낸 보도자료에 카이가 항공정비사업을 사천에서 확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가 카이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 제기에 2차례나 내용이 수정된 점입니다. 수조 원이 투자될 사업이 정부 공식 발표나 투자 합의각서 등 실체적 담보도 없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충북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하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카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라 그러는 것 같고 아직 어떻게 지역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항공정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두 자치단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전개되자 카이 측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경상남도는 일부 보도자료에 수정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카이가 항공정비 사업을 사천에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3cm의 적은 양의 눈에도 장유와 창원 간 출근길이 3시간이나 걸리면서 특단의 제설 대책으로 염수 살포 장치와 도로 열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 내린 지난 2012년 창원터널 인근 도로. 눈이 내린 지 2시간 만에 주요 도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전에 쌓였을 때까지만은 괜찮았는데 좀 오늘 많이 오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서울의 한 오르막길.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던 이곳에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도로 밑에 열선을 깔아 아예 빙판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만 오면 저기서 그냥 저 아래로다가 한 두세 대 그냥 막 내려가고 이거 그래도 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죠. 눈이 녹는 시간이 제설제보다 훨씬 빠르고 열선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도로 열선을 깔 경우 교통소통률은 25% 향상되고 사고는 60%나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2개의 차선 10km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4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겨울 동안 전기료도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염수 살포 장치는 초기 설치 비용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도로 열선 시공비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차량을 부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염분에 의한 주변 가로수라든가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분사장치의 메인터넌스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교통 전문가들은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도로 여건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를 특정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발전계획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지방경찰제 도입, 시군 통합 재추진 등 경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시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창원시는 특정시로, 50만 명을 넘는 김해시는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특정시와 특례시에는 광역시보다는 낮지만 일반시보다 확대된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우선 4만 6천 가지에 이르는 국가사무에 최대 40%까지 권한이 이양됩니다.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시 예산 경상경비의 5% 이내이던 지방채 발행 한도는 8%로 상향 조정됩니다. 창원시의 경우 발행 한도가 600억 원에서 960억 원으로 늘게 됩니다. 시군 통합도 가속화됩니다. 경남에서는 통영과 고성 통합이 검토되고 진주, 사천, 산청 등 기존의 통합이 거론됐던 시군 통합이 재검토됩니다.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시에 주어지는 교부세 6%의 특례 추가 지원 기한이 연장됩니다. 통합으로 시군 인구가 적정 수준에 이르게 해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임명제나 도지사 동반 출마제 도입 등이 검토됩니다. 시군 지역에는 자치경찰이 도입돼 방범과 질서 유지, 교통, 학교와 가정폭력 등 생활 밀착형 사무를 다루게 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가지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입법 절차 과정에서 내용이 손질될 부분이 많고 실제 시행은 201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워질수록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로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되는데요. 한 푼, 두 푼 모인 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4년도 창원 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합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종소리가 울리는 빨간 자선냄비 앞으로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들이 앞다퉈 마음을 담은 봉투를 넣습니다. 올해 창원 지역에서도 많은 모금이 이루어져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거리에 설치된 자선냄비에 모인 성금은 모두 3억 1천만 원. 전국적으로는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금액인 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각 지역 구청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300여 가구에 쌀과 라면, 연탄으로 지급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사는 65살 장필아 씨도 자선냄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 작은 도움도 큰 기쁨이 됩니다.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가 이 밖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거리 모금액 목표는 전국적으로 62억 원, 경남은 4억 원. 자선냄비 모금은 12월 말까지 경남 지역 11곳을 포함해 전국 340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642억 원으로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대상은 전체 학생 42만 9천 명 가운데 소득 하위 30% 이하 서민 자녀 12만 9천 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유명 강사 초빙 특강 수강료와 인터넷 강의, 예체능 영재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숙형 학습 공간 건립, 학습 준비물과 참고서 구입, 등하교 교통비, 학원비 등도 지원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학부모들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무상급식 예산 257억 원을 삭감한 것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도의회가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340만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남부 내륙철도를 이른 시기에 건설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남부 내륙철도는 낙후된 경남 서부권 개발 등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항공, 우주와 해양 플랜트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